자, 안녕하십니까. 휴일 오후는 잘 보내고 계십니까? 어제, 오늘은 운동하기 참 좋은 날씨네, 그죠? 아무튼 또 이제 추운 겨울이 다 지나갔으니까 봄입니다. 운동들 열심히 하십시오. 자, 주말에 미국 시장은 이제 내마녀의 날이었는데 전약 후 상승이라고 그랬죠. 뭐 강하기보다는 후 상승. 그래서 미국 시장이 어쨌든 이제 바닥권에서 양봉을 자꾸 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항상 양봉이라는 것은 어쨌든 주식시장에서는 좋은 거예요. 음봉보다는. 그러니까 주가가 상승하고 내리고 부분에서 주가가 상승을 해도 음봉이면은 좋지 않거든요. 그죠? 기대감에서 떨어지는 것이고, 반대로 주가가 하락을 해도 양봉이라는 것은 기대감에서 좋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제 미국 시장이 물론 이제 내마녀의 날이긴 했으나 시초가를 낮게 시작을 해서 플러스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늘면서 장대 양봉. 그렇다는 것은 이제 당분간은 이 17,000포인트 전후 자체를 어쨌든 바닥으로 만들어 가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뭐 상승을 크게 바꾼다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자, 이제 미국에서는 어쨌든 뭐 주가가 단계 많이 하락을 한 부분은 결국 이제 4월 2일 날이죠. 트럼프의 보편 관세 부분들, 뭐 국가별로 대응하겠다고 하나, 그 선반영으로 주가가 하락을 했고, 지금 당장 이제 뭐 다음 주 기잖아,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바닥을 만들고 있다. 거기에 가장 이제 빠르게 반응을 하고, 먼저 내리고, 먼저 바닥 만든 게 누구였습니까? 테슬라였죠, 그죠? 테슬라에서 그 부분들, 미국 시장을 조금만 보면, 아무튼, 나스닥이 어쨌든 이 17,000포인트 초반대 전후 여기서 어쨌든 주가가 지금 일주일 동안 행보를 하고 있다는 거, 그죠? 있다는 거. 근데 이제 뭐 기본적으로 보면은 20일이 꺾이면서 주가가 하락을 했죠. 지금 이제 120일 이평도 꺾이려고 하고 있고 200일도 이제 들어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장기 이평이 들어놓거나, 그죠? 꺾이려고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야. 이런 부분이면 주가가 급등을 반등을 크게 하기에는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정배열 이격, 대이격, 역배열 대이격. 그러니까 우리 시장에 이제 대부분의 낙폭이 좀 심했던 최근에 올라오고 있는 이런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역배열 대이격이었잖아요, 그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강하게 지금 200일까지 120일, 200일 돌파하고 오르는 그런 상황이고, 미국은 반대로 지금 정배열 상태에서 20일을 깨고 내려오고 있고 120일을 깨고 200일을 깨는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기술적인 반등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 시장은 삼성전자는 기술적인 반등이 아니고 뭡니까? 상승 추세에 이제 대세라고 그러면 그렇지만 점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그래서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코스피가 역헤드앤 숄더라는 거고요. 기억하시고 올해 미국과는 디커플링이 될 수 있다는 거. 자, 그러면 미국은 테슬라가 기준인데 지금 테슬라 보십시오. 테슬라가 엄청나게 많이 빠졌죠. 테슬라 역시 마찬가지로 테슬라가 바닥을 만들면서 나스닥도 바닥을 만들고, 그리고 어쨌든 어제 장대 양봉이죠, 그죠? 다른 애들에 비해서는 봉이 컸죠. 그래서 테슬라 역시 마찬가지로 완전 바닥권. 그러니까 이제 작년 10월 달 바닥권에서 갭 상승했던 부분, 그 갭을 메꿨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본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테슬라 역시 마찬가지로 한 280달러, 300달러 요 저기까지는 뭐 기술적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이번에 여기서 20일 이평은 살짝 좀 돌파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 뭐 엔비디아도 마찬가지로 어제 좀 내렸지만은 바닥은 이제 보여준 거니까 장기적인 부분에서 애플도 어쨌든, 그죠? 근데 애플도 지금 보면 이제 하락, 반등, 하락, 근데 그 저점을 깨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점을 깬다는 것은 그 저점대가 이제 저항대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애플 기준으로도 한 220, 뭐, 5, 6달러, 요 정도가 또 저쪽 반등에, 그죠? 저항대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미국이 안정적이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의 주도주도는 더 확대된다. 자, 그렇게 미국 시장은 끝을 내고, 자, 그러면 이제 본김에 우리 시장 잠깐 볼게요. 우리 시장도. 자, 우리 지수를 잠깐 보면은,
자, 지수 우리는 뭐예요, 지금? 완전히 미국과 반대죠. 그죠? 미국은 이제 어쨌든 역배열 상태고 우리는 이제 정배열로 만들어가는 추세를 살려놓고 나가는. 그죠? 그러니까 작년 연말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역헤드 앤 숄더라는 표현을.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올해는 내리에, 머리에다가 역헤드 앤 숄더라는 거. 역헤드 앤 숄더. 그걸로 생각하시면 돼. 그럼 뭐야? 대세라는 게 그게 뭐 대세가 완전 이런 부분보다도 대세라는 게 항상 자리에 잡고 있다는 거. 미국 시장을 보면은 빠지면 우리도 불안하잖아. 그죠? 근데 우리 시장에서 역배열, 역헤드 앤 숄더를 생각하고 있으면, 아, 빠져도 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거기에 이제 삼성전자가 어쨌든 필두로, 그죠? 삼성전자가 지금. 삼성이 역배열이잖아, 이거는. 그죠? 역배열 대역. 그러니까 주가가 급락을 하고 하다 보니까 이동 평균선이 다 20일, 60일, 120일, 200일 쫙쫙쫙 벌어졌잖아. 그죠? 그래서 1차적으로 이제 뭐라고 했어요? 1차적으로 삼성전자는 65,000원은 기본이다. 거기에서 다시 이제 조정을 좀 받고 또 삼성전자 가야지 대사가 나올 거 아닙니까?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이게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그죠? 이제 3월 말, 그죠? 3월 말부터 이제 월요일이죠. 31일부터 공매도가 재개가 돼요. 그럼 공매도가 재개가 되면은 누가 제일 불리하겠습니까? 첫 번째는 주가가 많이 오른 애들이 좀 부담스럽겠죠.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 공매도를 쳐서 내려가야지만이 수익을 내는 거니까. 두 번째는 뭐겠어요? 실적이 안 좋은 기업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실적이 안 좋은데 주가가 막 올라간 종목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업종들, 그죠? 실적이. 그런 종목들은 올라가지 않았으면 공매도가 쳐서 내릴 게 없는 거지만, 수익을 낼 게 없지만, 많이 올라갔는데 실적이 별로 안 좋은 애들 있죠. 그러니까 성장으로만 갔던 애들. 아, 앞으로 좋을 것이다. 이제 거기에, 어쨌든 부분의 이제 종목들은, 그러니까 실적이 안 되는데 주가가 많이 올라간 그런 종목들은 조심해야 돼요. 그죠? 공매도도 그걸 노리겠죠. 삼성전자가 지금 주가 많이 올랐어요? 아니잖아. 그죠? 근데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실적이 안 좋은 애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뭐 1, 2년, 2, 3년 동안 실적이 안 좋을 종목들. 그런 종목들은 특히 조심하셔야 되겠죠. 이제 공매도 타겟이 되겠죠. 그죠? 근데 이제 셀트리오는 뭐 타겟이 되겠어? 주가 올랐어? 여러분.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는 뜻이야. 뭐 공매도가 오면은 바보가 아닌 이상은 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참 주청에 대해서 할 말도 많지만 참을게요. 아시겠죠? 자, 그렇고 다시 이제 셀트리에서 넘어오면,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국민연금은요, 국민연금도 공매도에 제가 부역자라고 그랬잖아요. 국민연금은 셀트리온의 공매도의 부역자들이에요. 그죠? 지금까지 셀트에 대해서 찬성한 적 있습니까? 그죠? 다 반대했잖아요. 뭘 해도. 걔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를 타파하기 위해서. 그래도 그렇다고 국민연금이 이제 뭐 앞으로 셀트 제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걔들은. 그래서 그런 건데 뭐 기울이지 말라는 뜻이야. 여러분, 저도 마음이 아프지만요. 사실은 셀트를 아마 10년 이상 투자하신 분들은 저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죠? 욕심만 부리지 않았다면, 욕심, 그죠? 그랬다면 다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자, 아무튼 그렇고요. 자, 할 말이 있겠죠. 저도 그 다음에는, 그죠? 다음에 지금이야 뭐 하면 여러분들 속상할 수도 있고 또 기분이 안 좋을 분도 계시고 하니까, 또 기분이 안 좋으면은 또, 그죠? 주식을 또 놓칠 수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자,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수급이 확 달라졌어요. 셀트도 달라졌지만 이 전체 시장의 수급도. 그러니까 지난주에 외국인들이 그동안 우리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뭐 떠난다 어쩐다. 그죠? 미국 시장. 근데 미국 시장이 어쨌든 꺾이니까, 미국의 자금줄이 빠지니까 유럽이든 중국이든 대한민국이든 돈이 온다는 뜻이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작년부터 그런 말씀 드렸어요. 연말부터도.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지 주식시장이 올라가더니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이야. 무슨 말이 가시죠? 그러니까 지금 뭐 유럽의 지금 독일이든 또 아시아의 홍콩이든 이제 대한민국의 지금 삼성전자든 지난주에 외국인들이 일주일 연속 5일 동안 이런 건 처음이잖아요. 지금까지. 그죠? 이제 뭐 어쨌든 간에 다음 주에는 이제 탄핵이 뭐, 그죠? 결론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쨌든 대통령 탄핵이 결정이 나면은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어쨌든 국정은 안정이 되는 거예요. 국정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외국인들 미리 주식을
대한민국 국정은 안정이 될 것이라고 보고 사들어오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외국인들이 지난주에 2조 7천억을 샀어요. 기관들도 5천억을 샀어요. 그죠? 누가 팔았어요? 개인들이 3조 7천억을 팔았어요. 왜 개인들이 팔까? 되게 불안하겠죠, 지금 더. 불안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런 부분. 그래서 외국인들이 누구 샀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또 현대차, 뭐 기아차, 대한민국의 최고의 수출주만 산 거예요. 그죠? 수출주만. 그 부분이 긍정적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냐 하면 이 이후로 외국인들의 자금은 또 확산되는 거예요. 지금 삼성전자를 막 냅다 사고 있지만 그게 이제 또 다른 종목 쪽으로 오죠. 축축축 확산이 된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가니까 하이닉스도 결국 대한민국 HBM이 됐던 최고가 누구예요? 최고가 아무튼 하이닉스잖아요. 그리고 삼성전자는 이제 뭐 디램 가격도 그렇고 그죠? 최근 들어서 좀 또 안정 상승을 하고 있고. 그렇죠?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다. 자, 그 본론 들어가서 자, 수업적으로 지금 이제 외국인들이 셀트는 이제 외국인이 안 가고 제가 외국계라고 부릅니다. 왜? 외국계의 파워가 더 세니까. 근데 보편적인 대부분 삼성전자가 됐든 하이닉스가 됐든 이런 주식들은 외국인들의 파워가 세지만 셀트리는 외국계가 파워가 세요. 그게 이제 뭐냐 하면 셀트의 역의 검은머리. 그게 신한이고 그게 JP고 또 일부 모간스탠이든 대부분 그런 참고를 많이 활용을 하죠. 그죠? 그래서 외국계가 지난주 일주일 동안 딱 매수예요. 그죠? 월요일 날 948주, 화요일 날 22,000주, 수요일 날 1,600주, 목요일 날 6,000주, 금요일 날 34,000주. 이때 외국계가 신한하고 JP가 매수를 할 때는 좀 매수가 많고 걔들이 매수 안 하고 그냥 외국인들이 매수할 때는 좀 적었다. 그죠? 근데 이제 개인들은 금요일 날 제외해놓고 다 팔았죠. 개인들은. 그리고 기관들은 금요일 날 이제 프로그램 매도 부분, 금요일 날 이제 프로그램 매도 크게 나왔잖아요. 그죠? 금요일 좀 판 그런 부분. 연기금 부역자들. 항상 시킨 대로 잘 하잖아요. 누구의? 공매도에. 그럼 연기금이 팔 때는 항상 어쨌든 신한이든 JP든 매도가 나올 때가 많아요. 특히 신한의 매도가 나올 때가 연기금 매도가 많습니다. 왜? 부역자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연기금이 뭐 이렇고 저렇고 사실 연기금 같은 경우에 작년이 아니고 합병도 반대했었잖아요. 그죠? 또 이번에 보니까 저기 서회장 그 이사 연임도 또 반대하더라고요. 걔들은 계속 그동안 찬성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왜? 셀트리온의 공매도의 부역자니까.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연기금이 뭐 이렇고 맞고 적고 그런 건 뭐 똑바로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과거에 안 봤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3월 달에, 이게 3월 달 아니지. 지난주지. 자, 지난주에 셀트리온의 외국계는 65,000주 매수야. 이런 건 처음이죠, 뭐죠? 그렇죠. 그동안에 뭐 작년, 그리고 뭐 올 연초, 1월달, 2월달, 참 뭐, 이거 할 때마다 외국인이 얼마 매도했네요. 기관이 얼마 샀네요. 기관이 얼마 팔았네요. 개인이 얼마 샀네요. 근데 지금 이제 뭐예요? 지난주에 개인이 22만 주를 매도하고 기관들이 그냥 매수로 전환됐다는 게 의미가 있는 거죠. 그죠? 지난주에. 그러니까 지난주에 쭉 보면 어때요? 누적으로 다 빨간색이고 기관과 외국인은 빨간색이죠. 누가 파란색이에요? 개인이 22만 주 팔았어요. 그 중에 금융투자가 11만 주 샀죠, 이제. 그러니까 금융투자가 11만 하지만 누가 보험, 투신, 사모 전체 시장에서 매도가 좀 나오면 이쪽 아직까지도 적극적으로 들어오진 않고 있어요. 연기금도 마찬가지죠. 그럼 누가 보험, 투신, 사모, 연기금 매도한 걸 누가 샀어요? 사사주로 산 거예요. 또 개인이 판 걸 누가 샀어요? 사사주로 산 거예요. 자, 그러면 3월 달에 지금 외국계 기관들의 수급도 마찬가지로 3월 달도 지금 외국인들이 얼마예요? 83,000주 매수 제한되었죠. 이건 처음이에요. 2월달, 1월달, 12월달 전부 다 외국인들 10월달 외국인들이 매도였는데 3월부터 외국인들이 순매수로 전환이 되었어요. 왜 3월부터 순매수로 전환됐는지를 또 이따가 한번 보자고요.
자, 개인들이 3월달에 58만 주 팔았어요. 차명계좌 앤드 개인들 떠나는 거야. 개인들은 떠나. 저 같아도 뭐 그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본다면 주가도 가지지 않는 거 뭐로 이거 단기매매하고 하냐. 특히 셀트리온은 여러분 단기매매 하지 마세요. 무슨 셀트 갖고 단기매매를 하고 있습니까? 그죠? 단기매매 하지 마세요. 셀트는 단기매매 하는 주식이 아니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그죠? 나는 단기매매 하는 사람인데 그럼 셀트 손대면 안 돼. 아, 다른 거는 훨씬 수익 나는 게 많은데 왜 셀트리온을 단기매매? 그죠? 자, 기관들이 15만 주 매수죠. 연기금도 3월달부터 매수 들어왔었어, 어쨌든. 자, 자사주. 그죠? 3월부터 수급이 긍정적으로 바뀌었다는 건 3월부터 왜 바뀌었을까? 그죠? 바로 그거예요. 셀트리온이 실적 발표 이후에 어쨌든. 그러니까 이 실적 발표는 이제 뭘 암시하고 있습니까? 올해 실적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실적을. 그리고 이제 자꾸 진펜트나 그러는데, 그죠? 그동안에 셀트리온이 신규 바이오 시밀러를 출시하고 나서, 그죠? 실적이 1년 전에 크게 좋아진 건 아무도 없어요. 뭐 진펜트랑 달라지겠습니까? 물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서 회장이, 그죠? 좀 잘못한 것도 있죠. 너무 과대 평가를 한 거잖아. 그죠? 근데 그게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본인이 직접 가서 영업을 뛰었으니까. 그죠? 뛰었으니까 그런 흐름이 아니겠나.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서는 결국은 미국의 이런 환경을 잘 몰랐던 것 같아. 그죠? 그 의사들만 만나고 했으니까 이런 제도적인 부분들, 뭐 PBM 등재라든지 이런 그런 걸 좀 약간 착각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어쨌든 실적 발표 이후에 43만 주로 순매수 들어왔었죠. 실적 발표 이후에. 그리고 기관들도 34만 주 실적 발표 이후에 들어왔었습니다. 26일부터. 연기금도 들어왔었고 다 들어왔었죠. 거기에 대해 자사주는 뭐 계속 사고 있는 거니까. 그러면 지금 4분기 실적이 그렇다고 크게 작년 실적이 좋았나요? 그건 예상치. 그러나 영업이익은 오히려 안 좋았잖아. 그럼 이거는 뭘 의미한다는 뜻이에요? 올해 실적이 작년이 바닥은 나왔구나. 올해 좋을 수 있겠구나. 그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뭐 올해 작년보다도 예를 들어서 뭐 그죠? 안 팔릴 게 뭐가 있겠어요? 진펜트가 작년보다 매출이 적게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그런 부분. 그래서 반대로 이제 개인들은 어쨌든 120만 주 매도 뭐 이후에 실적 발표 후에. 그러니까 뭐 모르겠어요, 아무튼. 자, 그렇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지금 실적 발표 전까지만 하더라도 외국인들이 90만 주 매도죠. 기관들이 113만 주 매도예요.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2월 25일 화요일 실적 발표 전까지 외국인들이 90만 주를 제꼈고요. 기관들이 113만 주를 제꼈잖아요. 누가 다 샀어요? 개인이 다 샀어요. 근데 그 실적 발표 이후부터 어떻게 해요? 이후부터는. 실적 발표 이후부터는 뭐죠? 지금까지 오히려 외국인들이 43만 주를 샀고요. 기관들이 34만 주를 매수해요. 그죠? 반대로 개인들이 124만 주를 매도죠. 뭐 불과 2, 3주, 한 달도 안 됐는데 개인들이 130만 주에서 100만 주로 매도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무슨 말 가시죠? 자, 올해는 이제 누적이 지금 외국인이 최대 90만 주대에서 40만 주 절반 줄었어요. 이제 이런 식이면은 뭐 빠르면은 이제 뭐 4월이나 지나서는 뭐가 되겠어요? 순매수 되지 않겠어요? 개인들도 아까 봤죠? 100 한 뭐 10몇만 주, 30몇만 주대에서 지금 14만 주 매수. 당장 다음 주면 이제 개인들 이번 주면 개인들 매도 들어서겠죠. 기관들도 크게 줄고 있죠. 뭐가? 매도가. 지금 기관들 계속 올해 다 매도예요. 연기금도 매도, 사모, 투신, 보험, 금투. 그럼 제일 먼저 누가 매수 들어왔겠어요? 잘하면은 빠르면은 연기금이 들어왔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금융투자 쪽이 아마 다음 주에는 매수 들어왔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럼 누가? 다음 주 자사주 또 들어오죠. 26만 주 정도, 27만 주 정도인가요? 그죠? 자사주가 벌써 올해 112만 주 썼어요. 무슨 말이 가십니까, 여러분들? 이걸 해결하지 않고는 셀트는 아무리 못 갑니다. 그러나 이게 해결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자, 작년에도 외국계가 460만 주, 개인이 415만 주, 그죠? 엄청나게 팔았죠. 작년에 누가 다 샀어요? 연기금하고 누가? 기타 법인 자사수가 산 거예요. 그럼 이제 올해는 어디 쪽이 슬슬 들어와서겠습니까? 기관들도 매수로 늘어나겠지만은 외국인들까지도 매수로 돌아서지 않겠어요? 그렇죠? 공매도 하면 그런다고? 공매도 처벌하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창고 쪽을 보면은 여기도 변화가 조금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동안에 셀트리온의 공매도 창고라고 한다면은 모간스탠리, 골드만, 그리고 또 누구? 메리치, JP, 모간, 요 4개 정도를 이제 셀트리온의 공매도 활동 창구로 보시면 되거든요. 그죠? 거기에다가 이제 신한 검은머리, 뭐 국내 창구는 뭐 여러 애들이 있지만은. 근데 지금 지난주를 보니까 일방적으로 매도한 창고가 누구예요? 일방적으로 매도를 한 창고가 신한이에요. 그럼 지난주에 셀트가 어떤 일이 있었어요? 지난주에 셀트는 어쨌든 20만 원을 가려고, 19만 원을 박스권 돌파하려고 하면 누르고, 하려고 하면 누르고, 누가? 신한놈들이 했다는 거죠. 그럼 신한놈들은 셀트리온에 있어서 무슨 창고예요? 그죠? 검은머리 몸통 창고예요. 신한이. 사실 이게 이제 여러분들, 과거에 2015년, 6년 이때는 누가 신한 창고의 역할을 했냐 하면 삼성 창고에서 했어요. 그죠? 그 삼성 창고가 이제 검은머리. 시장에서는 막 계속 뭐 판 거 같은데, 산 거 같은데, 그죠? 보면은 신한이 냅다 그냥, 그죠? 삼성이 냅다 그냥. 그러니까 외국인이 안 산 거 같은데 보면 삼성이 사 있어서 보면은 이제 매수, 외국인들 매수. 또 반대로 외국인이 안 판 거 같은데 삼성증권에서 막 팔아요. 그죠? 그러면 외국인의 매도. 그래서 제가 이제 한 번은 아마 그 당시에 셀트리온이 이제 아무튼 주가가 하루씩 오르돼가지고 아무튼 많이 올랐어요. 그때 한 6만 원까지 갔었거든요. 그리고 주가가 내려오는 과정에서 한 달 동안을 계속 주가를 옆으로 횡보한 날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삼성증권 창고를 통해서. 근데 장중에는 외국계 창고가 안 보여요. 장 끝나고 나면 꼭 외국인들이 뭐 10만 주, 뭐 8만 주 이렇게 사요. 근데 그걸 보면은 결국 이제 그 당시 삼성증권이 역할을 했었거든요. 지금은 그 역할을 하는 창고가 이 신한놈들이에요. 아시겠죠? 얘들도 저는 멀지 않았다고 봐요. 그죠? 너무 이렇게 걱정할 필요 없다. 그래서 지난주에 신한, 한국, 그죠? 뭐, 그리고 KB, 삼성, 그 셀트리온에 보편적으로 차명 앤드 검은머리의 몸통들이 일부 또 프로그램과 연동되는 부분들이 매도가 나왔고, 반대 누가 샀었어요? UBS가 이제 이게 금요일날 어쨌든 그 FTSE 리밸런싱과 관련돼 가지고 들어온 부분이니까 UBS도 셀트리온의 공매도 창고이긴 해요. 누구를 통한? 테마색 물량을 통해서 과거에. 그럼 메리린치는 이제 어쨌든 찾아주니까 창고니까 메리린치 공매도 창고예요. 약간 쇼크했다 볼 수 있죠. 그죠? 그리고 뭐 골드만, HSBC. 그러니까 지난주에 나름 외국인 창고 쪽도 들어오고 또 외국계 창고 쪽도 좀 유입이 된 그런 모습이었는데. 자, 3월달을 보면은 3월달에 지금 일방적으로 매도가 어디예요? 신한이에요. 검은머리. 39만 주죠. 그 다음 누구야? 두 번째. JP모건. 그 JP모건은 어제 금요일날 그때, 그죠? 한 놈들이거든. 그 한국 삼성 다 이런 쪽이거든요. 근데 매수 쪽에서 보면은 그죠? HSBC도 한 12만 주, CL도 15만 주, 메린킹 쇼커버, UBS, 요건 아마, UBS 창고는 이제 공매도 연동 창고이기는 하나, 금요일날 들어왔던 부분은 어쨌든 FTSE 리밸런싱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그죠? 그럼 3월 달에 지금 쇼커버 창고 앤드 외국인 창고는 매수죠. 그죠? 오히려 긍정적이잖아요. 3월 달. 자, 그리고 이건 이제 2월 26일은 뭐죠? 셀트의 공매도 이후죠. 공매도가 아니라 실적 발표 이후. CL 38만 주, 자사주 메리리처
메리린치, HS 다 외국계예요. 누가? 검은머리 18만 주, KB 차명계좌 18만 주, 그리고 CT는 이제 셀트의 공매도 창고이기도 해요. CT하고 UBS가 이제 그쪽 부분 애들. 그 부분이거든. 그러니까 수급은 확 긍정으로 바뀌었죠. 올해 KB가 지금 49만 주 제일 많아요. KB. 그죠? 그리고 신한. 올 DB 창고. DB도 이제 셀트에 또 오랜 두주분들도 계신 창고이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KB가 49만 주고 신한 검은머리가 30만 주고 그리고 DB 창고가 27만 주예요. 그럼 몸통 뭐가 있었니? 그죠? 그럼 누가? 자사주가 130만 주, 메리처 96만 주, 대신 그 대신 매도가 안 나옵니다. 76만 주. CL, HSBC, 맥커리, 다이와. 그러니까 외국인 창고 부분에서 CL이, HSBC가 외국인 창고들이 들어오죠. 외국계는 자전 매도 매수를 하지만 외국인 창고 쪽은 들어온다는 뜻이야. 수급이 지금 실적 발표 이후에 확 바뀌어지고 있다는 뜻이야. 아시겠죠? 긍정적으로 보자 이 뜻이에요. 자, 이거는 작년은 뭐 UBS 골드만은 테마색 물량이니까 작년에도 결국은 뭐예요? 자사주밖에 매수한 게 없잖아요. 자사주. 그러니까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여러분들 셀트에, 그러니까 이건 왜 그러냐면 셀트의 공매도 놈들과 대한민국 기관, 이건 뭐 정면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죠? 부역자들은 같은 한 몸이니까, 그쵸? 한 몸이에요. 근데 이 물량들을 이제 제거를 하는 거죠, 그죠? 그 부역자의 물량들을. 자, 지금 공매도 누적 잔고는 190만 주대예요. 아직 큰 의미가 없고 이제 다음 주죠. 3월 31일 날부터 재개되니까 그때 이제 공매도 뭐 1차적으로 처음 초기에는 조금 나올 수는 있어요. 그래야지만이 셀트는 공매도가 활동을 하네, 공매도 치네, 아니다, 팔아야 되겠다, 팔고 떠날 거 아니에요. 누가? 일반 개인들이 팔고 떠나야 돼, 셀트는요. 그래서 저는 올해 그렇게 될 걸로 확신하고 있고요. 그동안에도 많이 팔아냈지만, 그죠? 그래야지만이 그걸 누가 가져가겠어요? 기관들이 가져가고 외국인이 가져가지 않겠습니까? 삼성전자도 보십시오. 어쨌든지 간에 완전 바닥에서 5만원대에서 지난주부터 개인이 팔고 누가 삽니까? 외국인이 사잖아요. 결국 개인들은 바닥인지 알면서도 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셀트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올라가게 되면요, 바닥인지 알면서도 팔 수밖에 없어요. 그게 개인들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면 돼, 안 돼?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겠죠. 왜? 이보다 더? 이제 공매도가 활개를 치면은, 이제 실적 없이 올라가는 애들은 한 방에 죽을 수도 있어요. 또 특히 바이오 시장이 여러분들 어제도 봤잖아요. 그죠? 금요일날도 봤잖아요. 막 하한가, 막 두 종목씩 하한가 하고 다른 것들은 이제 못 봤습니다만. 그죠? 그런 게 바이오 시장이에요. 자, 대체 잔고는 850만 주 좀 줄었죠. 대차장고. 이도 크게. 근데 이제 최근에 보면은 대차가 이제 어쨌든 공매도 일주일 정도를 남겨놓고 재개 남겨놓고 조금 증가되는 그런 흐름을 보이긴 하는데, 우리가 이제 오히려 공매도가 있으면, 그죠? 얘들이 어쨌든 작전 형식의 이런 부분들은 하기가 힘들어요. 실적이 좋은 놈들을 막 이렇게, 물론 셀트는 다른 종목과는 좀 다른. 근데 지금은 이제 과거처럼 그렇게 할 수는 없어, 셀트도. 그죠? 그만큼 얘들의 자금줄은 떨어졌으니까. 주식수도 떨어졌으니까. 그죠? 그렇게. 자,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 신용이라고 그랬잖아요. 금요일 날 보니까 신용이 만주가 줄었어요. 그래서 198만 주야. 어쨌든. 근데 이제 이번 주가 물론 이제 가장 또 중요할 수 있겠죠. 이게 이제 그동안도 200만 주 살짝 근처 밑에까지 왔다가 다시 또 뭐 230만 주까지 올라갔으니까. 또 110만 주까지 올라갔으니까. 그래서 이번에 여기서 만약에 190만 주 밑으로 내려오고 180만 주대로 진입을 한다면,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상황, 정황 속에서, 그죠? 저는 셀트의 상승은 이제 머리를 털고 위로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다음 주에 다시 이놈들이 또 뭐 매수해가지고 205만 주, 210만 주 가고 그러면, 좀 더 또 기다려야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우선은 이렇게 기준을 세우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쨌거나 셀트가 다음 주에 이제 또 이 고지 점령을 앞두고 있잖아요. 19만 원대. 여러분 다음 주에는 힘을 모아서 기를 모아서 다음 주 주총도 있잖아요. 그죠? 지금까지 잘 참았다면 마지막까지 잘 참으시고 나중에 후회하는 일 그런 투자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주식시장에서는요. 다 그죠? 그렇습니다. 아무튼 화이팅 하시고 월요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성장가치주 셀트리온 화이팅입니다.